오늘 저희 팀에서 발표할 주제는 4주기 대학 기간평가 인증 평가 기준이 변경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하나 그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은 중도 탈락률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학 기간 인증 평가 4주기 개편 방향은 크게 3가지 기준입니다.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반영한다. 두 번째로는 교육부 대학 관계자 등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 인증 준거 및 점검사항 실효성을 고려해서 개편한다라는 3가지 기조 아래 개편 방향이 잡혀져 있고요. 평가 준거 변경 내용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지금 현재 5개 영역에서 1개 영역으로 줄어들었고 30개 평가 준격에서 약 6개 평가 준거가 줄어든 24개 평가 준거로 아마 시행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1영역인데요. 크게는 지금 현재 통합, 간소화, 미래지향 3개를 기조로 해서 변경된 거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1영역과 5영역이 합쳐져서 이게 이제 하나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성과 같은 경우에는 상영역으로 이관한다든지 3영역이 이관한다든지 아니면 1영역에서 1, 2 평가 기준 1, 2가 합쳐져서 교육 목표 및 발전 계획이 합쳐져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중요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버넌스와 감사인데요. 이 감사실 유무 및 역할에 대해서 대학 규모를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주기 때 그때 평가를 받았을 때 니네 학교 규모에 의해서 왜 감사실이 없느냐라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아마 저희가 감사실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 교육비 환원율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5번째, 교육 성과 부분에 있어서 신입생 충원율이 삭제가 됐는데 이건 아무래도 대학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삭제를 시켜준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재학생 충원율 관련돼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원 내에서만 이 보험이 여기 측정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가 힘들다 보니까 그래 대학 노력을 어느 정도 반영해 줄게 하면서 재학생 충원율에서 정원 외까지 이제 포함해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재학생 충원율 같은 경우에는 현존 기준에서 80%였거든요. 외를 포함하면은 85%로 이제 확대되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를 약간 상회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아직까지 높습니다만은 다음으로는 졸업생 취업률 산출 방식이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졸업생 취업률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졸업생 진학 성과까지 포함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를 졸업하면 대학원에 진학을 할 수도 있고 타 대학을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 줘서 예를 들어서 산출 방식을 조정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50%에서 55%로 확대 반영해서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영역에서는 학생 학습 역량 관리 및 운영 체계를 좀 강조하겠다. 그 다음에 5영역 교육 만족도 조사를 이동해서 점검하겠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2영역인데요. 2영역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 이제 3번 자율규제, 질관리 규정 제도를 조금 강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 법령이 약간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거를 갖다가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 체계에서는 예전에는 교양 및 전공교과과정, 비교과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비교과 과정을 검토를 제외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학과 신설 통폐합 등의 학사구조 개편과 연동되는 교육과정 체계 현황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아까 우리 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글로컬 30 관련돼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전공 무학과에 관련돼서 계속 언급이 많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 2용, 2유형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1, 2유형이고요. 2유형은 아까 치면 계열 통합, 대학 간 통합 이게 이제 2유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25년부터 수도권에는 야 니네 5% 아니면은
뭐 20% 해. 그러니까 1용, 2용이 포함해서 뭐 이런 것 갖다가 이제 푸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립대학도 마찬가지 푸시를 가하고 있다 보니까 글로컬 30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무전공학과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사구조 개편과 연동되는 교육과정 체계 현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라는 어떤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희 학교 차원에서 학사관리 차원에서 유심하게 살펴봐야 될 기준인 것 같고요. 그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은 뭐 간단하게 권장 비율을 삭제시켜 드렸다. 뭐 이게 지금 간단한 기조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5번째 수업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육 정책이 변화되는 하나의 방향인데, 전인교원 강의 시수를 권장 기준으로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부 법령에 의하면 전인교원 9시간 강의 시수를 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꾸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9시간 시수를 풀어버리겠다는 이야기인데,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켜는 봐야하는데,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유연성을 조금 대동하겠다라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밑에 교사학습 지원 부분인데요. 이 교사학습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는 이제 2만 명이 넘기 때문에 박사급을 포함한 석박사급을 포함해서 4명이 이제 기준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뭐 충족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문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조직 개편하면서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학생상담센터 교수님 한 분 계시고 교사학습개발센터 계시지만 그 소속 교원이 있어야 된답니다. 거기 안에. 그래야지만 인정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요. 행정직원 석박사 의미 없음, 이렇게 지금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교사학습 지원부의 또 한 부분으로는 그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실시를 점검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수요,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교사학습이 시행하였느냐라는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확인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3영역입니다. 그 3영역은 크게 바뀐 게 이제 뭐 변화가 없지만, 전인교원 학부효율 기준값에서 겸임교원 확보율 3% 한도 내에서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전에는 전인교원 확보율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의체들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인교원 확보율을 측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제가 많냐, 재학생 수가 많냐에 의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어차피 학부생이 줄어듦에 따라서 전인교원 확보율은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아마 그 교육부에서 인정상 겸임교원 확보율을 3% 인정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제 전임 확보에 대해서 조금 니네가 좀 릴렉스하게 조금 해거라라는 내용인데, 요거는 그냥 의미가 개정식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학부생이 줄어들면 전임 확보에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원 유형별 채용 목적에 맞는 업무 부여를 평가하겠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저희도 이제 면밀히 저희 팀에서 이제 관찰해 본 결과, 다시 말하면 이제 저희 전임이건 비전임이건 간에 채용을 할 때 유형병 채용 목적에 따라서 이거를 계속 업무 부여가 돼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연구교수한테는 수업을 절대 주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 관련돼서는 이제 인사 및 업적평가 결과에 대해서 의의 신청 절차나 준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라는 게 기조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원 연구 활동 및 지원 성과인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연구전제 최소 권장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3% 초과가 3%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6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연에 18명에서 약 20명 정도를 지속적으로 연구전제를 보내야 된다는 의미인데, 지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으로 이제 직원 확보 및 인사 관련된데, 아까 교원과 똑같습니다. 직원 인사 평가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의의 신청 절차가 준수되어 있느냐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사형학입니다. 사형학도 마찬가지로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학생 심리 및 상담 및 권익보호 부분에 있어서 이 소수 집단 학생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외국인 유학생이 소수 집단에 포함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유학생은 더 이상 소수 집단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취지에서 이걸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교사 시설 확보 현황 및 교사 확보를 삭제시키겠다. 그 정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것 때문에 무슨 뭘 못 짓는다, 뭘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아마 그 규제를 완화시켜서 풀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조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도서관 부분입니다. 도서관 직원수 산정 방식을 약간 변경시켜서 학교에가 약간 자율적으로 주겠다라는 이야기인데 크게 변경된 거는요. 기존 비정규직 사서 0.8명을 비정규직 사서 1명으로 약 0.2명을 높여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뭐 유인물에 나눠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숙지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그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지원받아서 그 어떤 그 프로젝트를 실시한 어떤 결과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저희 팀에서 이게 지금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전 부서에 아마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아주 매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중도 탈락률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5.0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호남 4개 대학을 보면 동아대학, 영남대학, 원광대학, 조선대학 보면은 약 이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등락률은 그렇게 3년치를 보면은 그렇게 높낮이가 그렇게 없는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이거를 이제 중도 탈락률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야 5.3이 뭔데?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환산해 봤습니다. 이거를 도대체 얼마나 이게 되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도 탈락자를 쭉 등록금 대비해서 나열해 봤습니다. 약 89억 정도가 지금 현재 저 손해를 보고 있고요. 자 1인당 예를 들어서 등록금을 봤을 때 685만 원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중도 탈락률 1%당 사람을 숫자를 세보면 259명이 나옵니다. 이게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등록금 금액이 17억 정도, 17억 700 정도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학도 중요하지만 유지도 중요하다는 걸 확실히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학사운영팀에서 전사적으로 기존의 작년부터 지금까지 개선된 상황입니다. 직권 휴학을 도입도 했고요. 저 휴학 개수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3에서 4로. 그다음에 학사 경고자 제적 기준도 완화시켰고요. 지금 지원서 서식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자퇴를 하는데 너무 쉽게 자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자퇴를 조금 막기 위해서는 교수님들과 어느 정도 상담이 필요하다. 상담하고 와. 몇 번 하고 와. 그래야지 그래도 안 되면 자퇴시켜 줄게. 라던 그런 시스템 제도를 태클을 좀 걸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서 그 자퇴 원서 성격을 변경을 했는데 작년에 아마 변경해서 아마 성과는 지금 한번 올해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재학생 대상으로 또는 중도 탈락률을 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봤어요. 너 왜 나갔어? 물어봤습니다. 나 타 지역 진학 준비하기 위해서 나갔어. 아니면은 나 적성이 부적합해. 또는 취업 및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세 개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학생이나 지금 현재 중도 탈락 학생들이나 비율은 타대학 진학을 준비해서 나간다라는 게 많았고요. 되도록이면 이 친구들의 특성을 잠깐 살펴보면요. 1학년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수시보다는 정시 친구들이 자주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특히 그 학년 순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1학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학년 초기 학생 관리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약간만 돌려보면 무전공 무학과가 되면은 1학년 때는 전공이 없잖아요.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관리를 안 해주게 되면 정말 방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그러면 더더욱더 이 친구들에 대해서 관심 요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들어온 잡은 물고기를 절대 놓치지 않는 방안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됐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학과 관련 2학년 관련 아까 말씀드렸고요. 상담 및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인데 저희가 쉽게 말해서 이번 혁신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합니다. 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근데 이게 통계 수치를 보면 희한하게 이 중도 탈락 학생들이 이거 안 들어요. 안 듣대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나 비교과 프로그램 들어본 적이 없어. 왜 안 들었어?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었어. 어떤 프로그램인데?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야. 나는 공무원 되고 싶은데 애들도 해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맞춤화된 것들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과 경쟁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매번 순환된 이야기지만 저희 학교에 다시다시피 뭐 학부제를 한 학과들은 대부분 경쟁력이 없는 학과들이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로 중도 탈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학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재적 학생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아지고요.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걸 좀 더 개선시킨 방향으로 노력해 봐야 할 게 저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